예, 화면은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NA 논술 강사 차은숙입니다. 예, 3월 프로그램 학부모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본격적인 이제 프로그램 설명에 앞서서 아직 논술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앞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아이가 논술학원을 지금 보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기 때문에 안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이제 들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학생은 이제 올해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여학생이에요. 당연히 이제 한글도 스스로 뗐고요. 그 다음에 책도 너무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읽었던 책의 목록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심지어 5학년 3%의 선정도서를 작년 초 이때 이미 읽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보통 독서를 좋아한다고 해도 이제 편독의 습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 분야에 좋아하는 책만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학 장르면 문학 장르, 역사도 좋아했고 그러니까 수학 동화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과 관련된 개념서도 어렵지 않게 읽어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우리는 국어, 얘는 별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의 이제 친할아버지가 칠순을 맞이해서 이제 조그맣게 이제 잔치를 하게 됐는데요. 가족 모임을 하게 됐는데요. 가족 모임에 가기 전에 엄마가 우리 축하 편지를 써드리자, 생신 축하 편지를 써드리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요. 이 아이와 그 동생이 있거든요. 올해 7살 된 동생이 같이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께 하고 생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쓰고 이제 더 이상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서 우선 1차로 당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엄마는 이런 마음으로 것들은 이제 그만 없앤다는 얘기.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우리 아이는 워낙 신중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니까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무려 1시간을 기다려줬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하고 봤더니 할아버지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린 그 결과물이 이 내용이니까 엄마가 2차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도 축하합니다. 여기도 축하합니다. 여기도 축하합니다. 우리 다른 이야기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먼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고 옆에 있던 7살짜리 동생이 참다 못해 언니 그냥 잘 놀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써. 사랑한다고 써.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는 책을 참 잘 읽어서 당연히 글쓰기는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이 쉬운 편지조차 쓰지 못하는구나 해서 너무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잠시만요. 독서력이 글쓰기 실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연습이 필요한 거잖아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아이처럼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거나 모범생 타입 아이라면 쉽게 끄적이지조차를 못해요. 너무 신중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연습이 더 필요하죠. 물론 독서도 안 되고 학습력도 떨어진 친구라면 당연히 논술학원이 필요한 거지만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을 가지고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도 특별한 독활동을 하지 않는 독서는 단순한 취미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독서가 취미인 것도 물론 좋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 권의 책을 읽고 거기서 어려운 어휘도 공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사적인 부분까지 접근을 하고 글쓰기까지 이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외적인 독서활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집에서는 혼자서는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책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도 논술학원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사례는요. 우선 요 글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건 또 올해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남학생이 쓴
독서 감상문이에요.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썼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나무는 아주 많은 일을 한다. 우리에게 산소, 열매, 집, 의자, 낮잠터 등등. 왜 초반에 이런 나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동화의 주인공이 나무이기 때문이다. 나무의 열매로 돈을 벌 수 있고 가지로 집을 짓고 기둥으로 배를 만들고 밑기둥에 앉아서 낮잠도 잘 수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현대는 이럴 수 없다. 이유는 바로 불법 벌목. 옛날에는 허락만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짓을 하면 감옥에 간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무에게 마음속으로 나무야 미안해 라고 해보자. 네. 어때요? 너무 잘 썼죠? 네.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정도는 되게 잘 쓴 글이라는 걸 좀 아실 거예요. 네, 채팅창으로 소감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그리고 4학년, 5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글을 쓰지 못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우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상당히 매끄럽게 잘 썼죠. 어색한 부분도 솔직히 있긴 있지만 이 정도면 꽤 잘 쓴 거고요. 한 권의 책을 읽고 그다음 한 페이지의 분량에 자기의 생각을 쓸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물론 뭐 띄어쓰기가 어디 띄어쓰기 쓴 건지 뭐 문단위 구성이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건 형식적인 부분은 제가 차치하고요. 약간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마지막 감상에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나무를 베면 안 된다는 쪽으로 간 게 과연 맞는 감상인가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실제 저희 3학년에 7월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수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저희 워크북입니다. 여기 도와줄까요에서 작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작품에서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실제 있을까? 그래서 이제 테레사 수녀에 대한 설명도 좀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생으로 시작하는 단어, 명사로 이제 끝말잇기도 친구들과 해보고, 그 다음에 문장, 선정도서에 나오는 문장을 보고 띄어쓰기 연습도 해보고 원고지 쓰는 것도 연습해보는 어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독해 문제였어요. 소녀와 나무가 함께 있었던 이들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년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나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이야기했는지 연결하는 문제. 요거는 제대로 읽었는지 체크하기 위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자꾸 행복하대요. 근데 기억에서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유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열매를 주어서 사과를 주어서 소년이 따갔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있어서 나무는 행복했겠죠. 대신은 나에서도 줄기를 줘서 배를 만들게 해줬기 때문에 나무는 좋지만 그 배를 타고 소년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안타깝고 슬프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그러면 소년과 나무를 그냥 식물 자체의 나무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를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잘 노는 거 보니까 거의 친구 사이 같은데? 그리고 소년이 필요한 게 생기면 모든 것을 내어준 나무를 보니까 왜 엄마가 떠오르지? 부모님이 떠오르지? 그 다음에 근데 그렇다고 배를 타고 떠나버린 소년을 보니까 너무 야속해, 너무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확인 문제를 던져줍니다. 방향을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늙어서 온 소년을 보고도 나무가 미안하대요. 왜?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게 밑동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된 소년은 비로소 어떤 생각을 했을지가 내용 확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력 확장 문제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무랑 소년을 보고 떠오른 사람이나 대상이 없었어?
아까 4번에서 살짝 방향성을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부모님을 쓰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많이 이제, 빌려주었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본 친구들은 나무는 자연, 소녀는 인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고, 그러면 너도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떠오르겠죠. 힘없이 내가 누군가를 주고 싶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떠오르진 않겠죠. 당연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떠오르겠죠. 그럼 부모님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 동생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키우는 반려견이 떠오를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솔직히 마음속에 두고 있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떠오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제 나의 문제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분명히 소년도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을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것 같다. 한쪽은 너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한쪽은 너무 요구만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소년과 나무의 사랑법에서 아쉽거나 배울 점은 무엇이냐라는 걸 이제 문제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의 내용이었다면, 이걸 바탕으로 1번이 이제 글쓰기 문제였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새롭게 써보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동일합니다. 나무랑 소년은 주인공이고 둘은 사랑하는 사이다. 근데 원작에선 일방적으로 나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서로가 돕고 의지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사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이로 내용을 재구성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보셨듯이 글밥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패러디로 따라서 쓸 수 있는 건데, 내용 자체를 흐름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었지만 어떤 게 과연 효과적인 독서였는지를 좀 저희 워크북을 보면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네, 방향성이 잘못된 독서랑 독서 글쓰기는 오히려 아이들을 좀 지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지금까지 논술 과외를 했던 친구예요. 개인적인 논술 과외를 했던 친구인데,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장이나 이런 건 좀 잘 쓴 친구였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과 연계된 도서로, 너무 어려운 도서가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교과 연계된 도서와 다양한 코너들로 아이들의 흥미를 계속 유발시킨다. 그리고 전문적인 워크북과 강사의 조력으로 한 권을 읽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CNA 논술을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수업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워크북을 숙제로 해야 돼요. 이렇게 워크북을 해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는 그걸 바탕으로 토론, 논술,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저학년 때는 토론보다는 토의나 아니면 재미있는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하고 선생님이 1대1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인 수업 방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초등 연간 프로그램인데요.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한 대가 4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1, 2월이 개설된 분원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선정 도서를 읽고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4학년, 5학년, 6학년은 이제 사회과랑 관련된 선정 도서로 읽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5학년은 사회과 관련된 선정 도서를 읽지만 토론 강화 수업이기 때문에 토론을 집중적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연간 프로그램인데요. 3학년 거 쭉 보시면, 3학년 거 4월에 인권평화, 5월에는 자기계발과 관련돼서 자신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바른 인성을 위해서 그리고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선정도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6월에는요. 8월은 문학이긴 문학이지만 7월은 고전, 8월은 현대문학.
그 다음에 9월, 10월은 사회과랑 관련된 도서. 그 다음에 11월은 역사, 11월은 철학. 좀 다양한 도서를 읽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가 책 읽는 걸 너무 싫어한다. 그리고 약간 이과적인 성향이 있고 논술학원 가는다고 한다면 논술부터 이제 거부감이 좀 심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는 솔직히 5월 달부터 좀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오디세이 수업이거든요. 4학년에 진행되는 건데요. 요거는 특이하게 선정도서가 5월에는 없어요. 선정도서는 없고요. 그러니까 워크북에 다양한 관찰을 하거나 분류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리를 하거나 규칙성을 찾는 재밌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학원에 거부감이 큰 아이들은 이때 좀 시작을 하면 좀 안착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고, 이제 오디세이 2는 여기서부터 다시 선정도서가 들어가서요, 도서 연계된 오디세이 심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은 스피치 강화라고 해서 다양한 말하기 훈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월은 역사, 9월, 10월은 문학, 11월은 사회, 12월은 철학. 이렇게 이제 4학년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를 읽고 있지만 토론 강화 수업이다. 사실은 3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다루고 있는 세다 토론 방식의 원리를 익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입론은 어떻게 하고 교차조사, 반박, 최종변론 각각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방의 근거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3월은 그걸 배웠으면 4월은 실질적으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해보는 겁니다. 팀끼리 나눠서. 그리고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시켜보고 싶었던 분들은 5월도 저는 좀 추천해 드려요. 5월은 논술 강화 수업이에요. 6월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기, 독서 감상문, 독서록, 설명문, 주장하는 글, 연설문, 소개하는 글, 다양한 갈래의 글을 쓰는 연습이 5월, 6월에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요, 5월 좀 집중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분원에 서 시간표를 빨리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5학년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수요가 많은 학년이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표가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보시고 내기를 좀 걸어 놓으시는 것도 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그거를 좀 시간표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분원마다 개설된 반이 다르고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표 안내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못 해드리고요. 분원 상담실에 문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좀 중점적으로 시켜주고 싶으신 분들은 5월부터 시작하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7월, 8월은 한국사 수업입니다. 저희가 1, 2월에 이미 조선 초기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7, 8월 때는 조선 후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를 통사를 정리를 합니다. 9월에도 10월에도 문학 작품을 읽고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11월은 비문학, 12월은 미디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월에 논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학원에서 논어 수업을 하는 데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어 수업을 듣기 위해서도 수강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자 핵심 사상인 학이나 인, 예, 군자와 관련된 주요 구절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워크북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비조인 과정은요, 7월부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7월에는 진로 탐색과 관련된 선정도서를 읽고요. 8, 9, 10월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모든 장르의 이제 문학 작품을 한번 배워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편소설, 수필, 시, 고전소설.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읽기가 쉽지 않은 장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읽고 실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업을 하면 내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11월은 사회랑 관련돼서 책을 읽는데요. 중학교의 사회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들을 미리 선정도서를 읽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1월은 과학, 11월은 문학. 그러면서 너무 또 문학 위주로 한 것 같으니까 이제 2월에는 비문학과 관련된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프로그램 한번 쭉 보시고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지 먼저 어머니께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빠르면 빠르시게 좋죠. 저는. 그러면 6학년부터 제가 4월 프로그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학년은 이제 사회과니까 1주는 헌법, 2주는 선거, 정치랑 관련된 거죠. 3주는 인권, 4주는 경제랑 관련된 선정도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4주차 워크북을 보여드릴게요. 어머니들께서 워크북을 좀 많이 궁금해하셔갖고 이렇게 보시면 지식과 통하다라고 해서 우리 선정도서에서 다뤘던 내용들, 주식과 주식회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챙겨가는 코너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문제인데요. 6학년 정도 수준에 풀 수 있는 제시문을 주어주고요. 이것도 도서랑 관련된 경제 분야의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선정도서의 제시문이 아니라요. 그 밖에 처음 보는 외부에서 여기는 지금 신문기사로 따왔는데요. 다른 경제 도서에서 따올 때도 있거든요. 처음 보는 제시문을 읽고 거기에 이제 얼마나 바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푸는지 이해했는지를 푸는 독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경제랑 관련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개념어로 출제가 되어 있어요. 개념어가 아니면 좀 고급 국어 어휘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맞춤법, 3번은 띄어쓰기, 그 다음에 4번은 한자 성어. 점점 날이 갈수록 아이들이 국어 어휘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머니. 그래갖고 영어 단어는 일부러 시간 내서 외우는데 국어 단어를 외우는 친구는 없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요거는 6학년이지만 국어 어휘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엔 독해도 발목 잡을 수가 있고요. 국어 어휘가 되지 않으면 다른 타 과목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조금 더 강화하는 걸로 4페이지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과 통하다는 내용하기 문제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서술형으로만 주어지면 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읽었는지 OX 문제, 그리고 빈칸 문제, 4번은 빈칸 채우는 문제, 5번에 객관식 문제, 그다음에 다시 서술형 문제, 이렇게 7번, 8번까지. 그다음에 이제 내용 순서밖에 나열하는 거 8번까지.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읽으면 문제를 못 푸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꼼꼼히 읽을 수 있게끔 내용 문제, 내용하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고력 문제, 심화 문제입니다. 스텝 1. 여기서 보시면 선정도서의 내용 1번 아이들이 주식회사를 세운 게 나오거든요. 선정도서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내용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문제 보시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끔 신문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수집해야 된다라는 걸로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시 주의할 점,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 일확천금을 누리면 안 된다. 정확한 투자 정보를 분석해서 해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이 들어집니다. 이거는 어른들도 알아야 될 팁이죠. 그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요즘 경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느냐 각자 자기 생각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텝 2는 토론 문제예요. 그럼 돈이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이죠. 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아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다양한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필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선정도서의 제시문은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 보면 또 다른 도서이고요. 이건 또 라지 신문은 신문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입장 2팀에서도 새로운 제시문들이 막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독해하는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론 제시문을 읽고 토론 준비표에 맞게끔 뒷받침 근거를 정리해 보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100점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주어지고요. 그리고 100점에 맞는 뒷받침만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숙제고 학원에서 오면 아이들과 팀을 나누고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토론일지에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쓰기를 하게 되는데요. 1번을 할지 2번을 할지는 그건 수업 시간이 남은 수업 시간과 아이들의 특성과 토론이 그때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재량껏 1번을 할지 2번을 할지 좀 정하십니다. 1번은 동일한 주제로 주장하는 글을 쓰는 거고요. 토론과 동일한 주제로.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문제.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글쓰기를 할 때 1번 글쓰기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뒤에 있는 원고지에 글을 씁니다. 여기에 원고지에 글을 쓴 다음에 선생님이 탐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학년입니다. 5학년은 이렇게 1주에는 인권과 관련된 선정도서인데 토론 강화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4월도요. 그래서 토론 쟁점을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1주차에서는요. 학교의 CCTV 확대 설치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2주차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관자들도 처벌해야 되냐. 3주차는 사교육 선행학습이 필요한지 아닌지,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 주제로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5학년이 풀 수 있는 정도의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그걸 바탕으로 독해 연습을 해봅니다. 6학년에 비해서 약간 좀 쉽게 느껴지죠? 토성 힌트, 1번에 토성 힌트도 줍니다. 그 다음에 빙판 넣고, 그 다음에 다양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론 여기 제시문도 터무니없는 제시문이 아니라 우리 선정도서와 같은 주제인 제시문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 선정도서랑 관련된 어휘, 그 다음에 한자 성함. 그 다음 여기 독서부터가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불편한 이웃은요, 이야기책이에요. 소설책이기 때문에 인물 파악하는 게 먼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객관식 문제, 그 다음에 사건의 피해자가 각각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각자가 인물들이 생각하는 피해자 이름 쓰고, 물론 OX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7-1번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바르게 나열해 보는 거. 7-2번까지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스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불편한 이웃에서 주인공 가족들이 남들과 좀 다르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소수자가 무엇인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소수자가 누가 있는지 한번 제시문을 읽고 풀어보는 문제이고요. 사람들이 소수자를 불편해하는 이유, 그리고 소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문제들로 내용이 조금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토론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관자는 처벌해야 되냐. 제시문 가나 다 읽고 입장 2팀 가나 다 이렇게 똑같이 주어지고요.
마찬가지로 6학년과 마찬가지로 토론 준비표까지 주어집니다. 그리고 뒷받침한 근거 뽑아오고 여기까지 숙제 학원에 와서 아이들과 팀을 나눠서 입론을 할지 교차조사할지 반박할지 몰라요. 와서 정합니다. 그리고 입당 1이 될지 입당 2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 준비표에 어떤 팀이 될지 모르니까 양 팀까지 다 준비해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술 문제는 1번은 마찬가지로 토론과 동일한 주제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주장하는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근데 토론할 때 입론서와 주장하는 글과 좀 다르게 형식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론했다고 해서 또 바로 논설문을 잘 쓰는 건 아니에요. 그 논설문의 형식에 맞는 글쓰기를 해보는 거죠. 1번.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고라니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뒷이야기를 상상하는 문제. 둘 중에 하나를 글을 쓰게 됩니다. 물론 글을 쓰게 되면 원고지에 글을 씁니다. 왕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말씀드릴게요. 4학년 같은 경우에는 1주차는 지리, 우리 한국지리랑 관련된 선정도서고요. 그 다음에 2주차는 언론과 관련된 거, 언론의 역할. 3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수업인데요. 시민 참여와 관련된 주제로 다룹니다. 실제 아이들이요. 이건 실화예요. 실제 아이들이 그 국립박물관의 불편한 점을 계속 건의를 들여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마련했다라는 게 실제 있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서를 읽고 참여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 4번 4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랑 관련된 선정 도서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코로나19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함께 어떻게 적응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서로 배려하고 노력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선정 도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워크북은 1주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 학년마다 독서 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독서 노트가 학년마다 조금씩 형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책 선정도서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도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책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상상해보자.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 평가하는 독서 노트를 이제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 원리가 4학년 때 또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원리를 먼저 알려주고요. 인물의 행동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이야 라고 해서 독해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원리랑 관련된 문제를 3문제 정도 풀어보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 수업 직전에 바로 수업 직전에 독해 문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네, 형식과 난이도는 학년에 맞춰서 좀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에서는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지리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리랑 관련된 또 알아야 되고 조금 더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주어지고요.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에 이제 설명을 하고 같이 밑줄을 그어 봅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입니다. 이제 땅지자가 들어간 6개의 단어를 추가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문제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논술 선생님이 되어서 맞춤법이 틀린 데는 없는지, 띄어쓰기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탐색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내용하기 문제인데요. 부모님들이 학창시절 배웠던 내용이에요, 거의. 한국지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행정구역의 이름, 이런 구역, 행정구역, 뭐 광주광역시나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것들조차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확한 행정구역의 이름, 위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기 광주가 여기 있구나. 아, 부산이 진짜 아래 있구나 라는 거 실제 지도를 보고 거리도 한번 가늠해보고 행정구역도 정확하게 명칭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도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동해랑 서해랑 남해가 다 다르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 지도만 봐도 동해는 매끄럽잖아요. 해안선이. 그리고 서해랑 남해는 복잡합니다. 울퉁불퉁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러면서 갖는 특징들을 기호로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기호로 정리해보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또 크고 작은 행정구역 명칭들입니다. 보기에서 보고 쓸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강이 대부분 어디 쪽으로 흘러가냐, 서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 이유, 보기에 있는 단어, 강, 남해, 동고서저, 산맥, 항해 라는 단어를 다 넣어서 이유를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지형들, 그림으로 확인하고 이 지형들의 특징, 이 지형들을 바르게 설명한 거,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지리랑 관련된 것 때문에 그림이 많고 이제 많아서 이제 볼거리가 있는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 나누기 문제입니다. 그러면 너네 우리나라 여행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게 인상 깊었는지 자기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전제되는 거 해외여행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 지역을 여행했는지 방문 시기라던가 방문했던 이유 뭐 할아버지 댁이 있어서 아니면 휴가 때문에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고 그냥 거기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갔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잘 안 날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께 다시 이제 질문을 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강릉을 그냥 재밌게 물놀이 때문에 갔다 왔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강릉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자기가 더 추가로 조사할 수 있겠죠. 그건 아래에 적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요. 도시랑 촌락의 특징을 살펴보고 어디에 사는 게 더 좋을지 친구들과 토론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6학년, 5학년, 4학년 토론 주제가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난이도가 엄청 차이가 있죠. 학년에 맞게끔. 토론 주제가 어렵다고 토론이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고 그다음에 선정도서에 맞는 논제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냥 문제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대시문이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서 도시에 사는 것이 좋은 이유를 근거를 찾아와서 써보고 촌락에 사는 것이 더 좋은 이유를 써보고 여기까지 숙제해오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토론 일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5학년, 6학년은 셋업 토론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교차조사랑 최종 변론까지 있는데요. 4학년 아이들은 거기까지 하기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찬반 토론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토론까지 하고 그다음에 글쓰기는요. 1번, 2번이 주어지고요. 1번은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써보는 거. 2번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리랑 관련돼 있으니까 지역적인 축제를 한번 기획해보는 행사를 제안해보는 활동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부록에 제안서 양식이 있어요.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행사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1대1로 진행시킬 수도 있고요. 1대1을 하기에 조금 어렵다. 우리 아이가 좀 반이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활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하면 2인 1조, 뭐 3인 1조 이런 식으로 좀 재량껏 진행하기도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진행을 합니다. 네. 3학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권 평화를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1주는 어린이날이 사라진다고라고 해서 어린이날의 역사 그리고 그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 동물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3학년 아이들은 SNS 스타 송편이가 되게 유명한 SNS 상의 유명한 동물 스타견이거든요. 그 송편이가 어느 날 이제 유기견이 되는 그 선정도서를 통해서 이제 유기 동물에 대한 평가 스타견이 때는 많은 사랑을 받는데요.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면 이제 먼지투성이가 되고 좀
몰골이 안 좋아지니까 좀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문제고요. 요건 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난민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인공이 이제 우주에 가서 난민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살기가 어려워져서요.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난민이 돼서 겪는 어려움을 다루고 있는 산정도서입니다. 그다음에 4주차는요. 이렇게 남북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통일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통일의 한반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도서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워크북은요. 1주차 워크북이에요. 마찬가지로 3학년도 앞에 독서 노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학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인드 맵을 해보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인드 맵을 하게 되면 주인공으로 마인드 맵을 시작하는 친구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날로 뽑아내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인드 맵도 자꾸 해봐야지 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온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한다거나 자기 한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다른 친구 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 가지를 더 쳐서 나갈 수 있게끔, 보완해 나갈 수 있게끔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학년도 이제 독해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날의 역사랑 관련된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여기 조금 단어가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확인하는 문제를 1번으로 구성했고요. 2번은 제시문 읽고 바른 내용이 아닌 거. 전형적인 이제 독해 제시문, 독해 문제입니다. 읽고 풀어보고 그러면서 어린이날의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거죠. 어린이날의 역사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어휘 문제입니다. 1번은 선정도서에 나온 조금 어려운 어휘를 익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받아쓰기 문제예요. 받아쓰기 무턱대고 불러주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좀 자주 틀리는 단어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이 단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독해가 쉬워지는 교실은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글 긋는 문제, 서술형 문제. 서술형이 좀 방향을 잃을 수 있는 문제들은 보기에 이렇게 4가지 단어를 주고 방향성을 조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유형의 서술형 문제가 등장이 됩니다. 단답형 문제도 물론 있고요. OX 문제, 틀린 문제 바르게 고치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고력 문제는요. 어린이날을 주제로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집에서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무엇인지 아이들도 써보고 엄마 아빠랑 이야기도 해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5월에 어린이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뜻깊게 보낼 것인지 계획을 한번 부모님과 내가 해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뜻깊게 보내는 방법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죠. 다른 게 더 좋아요. 똑같이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간단 또 영상을 보여줍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에 관련된 5분짜리, 약 5분짜리 영상을 보여주고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던가 느낀 점 등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러니까 워크북들이 이렇게 받아쓰기도 있었고 순간 아이들이 긴장을 해요. 받아쓰기를 하면요. 그리고 내용 확인.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같이 해보면서 맞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랬다가 엄마랑 얘기했던 거. 저희 엄마는요, 어린이날 선물 못 받아서 되게 슬펐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저희 아빠는요, 하면 이제 아빠, 엄마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상도 보고. 그러니까는 2시간 동안 우리 아이가 앉아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3학년,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이게 2시간 내내 풀로 글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느끼는 방면이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방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새 이제 2시간 훌쩍 지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독서, 사고력 문제. 그러면 어린이날이 단순히 선물 받고 노는 날이 아니라, 진정한 어린이날은 어떤 날이어야 되냐. 진정한 의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정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거에 맞게끔 진정한 어린이날은 어떤 날이어야 되는지 한번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서는 국회의원이랑 여기 주인공 아빠랑 주인공 이제 은찬이 담임 선생님은 어린이날은 없애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너네들은 어린이날이 있었으면 좋겠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 폐지됐으면 좋겠어. 여기서 이제 또 간단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린이날이 유지돼야 됩니까라는 토론 문제가 여기서 주어지진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얘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논술, 글쓰기 문제입니다. 1번, 어린이날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그런데 이미 생각해보세요를 보시면 어린이날의 역사랑 어린이날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시작해보세요라고 팁을 주고 있죠. 근데 우리 어린이날의 역사는 이미 앞에 배경이 열리는 교실이라던가 그다음 방금 전에 본 소파 방정환 선생의 영상에서 이미 이게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2번, 이제까지 생각했던 어린이날의 의미와 수업을 통해서 달라진 어린이날 의미에 대해서 각각 생각해봐라. 단순히 어린이날은 엄마, 부모님께 선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달라진 자기의 생각을 여기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다가올 어린이날 어떻게 보낼지 쓰면서 글을 마무리해보라고 했잖아요. 이 3번은 뭐예요? 부모님과 집에서 앞으로 뜻깊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로 이제 글을 구성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글을 쓴 걸 집에서 어머니들이 보시면서 이거 진짜 우리 아이가 쓴 거 맞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글이 무조건 어린이날에 뜻깊게 보내는 방법을 써. 처음부터 그렇게 글쓰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충분히 수업을 하고 많은 정보도 듣고 생각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기 때문에 그 수업을 마지막에 글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글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린이날의 의미를 살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인데요. 이것도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얼마나 남았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이번 달에 개설된 반이냐, 아니면 꾸준히 많이 했던 아이냐에 따라서 글쓰기가 진행될 수도 있고 좀 포스터 그리기라던가 2번의 활동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첨삭 사례예요. 원고지에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첨삭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딱딱한 글쓰기만 한다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환경을 주제로 이거는 포스터를 그려본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영화나 영상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화나 영상을 보고 영화 감상문을 쓸 수도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요거는 신문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요렇게 아이들이 글쓰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 원고지에 아이가 글 쓴 거를 선생님이 첨삭한 겁니다. 요거는 4학년이 쓴 글이거든요. 죽음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 주제였는데 죽음과 관련돼서 자기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히려 죽음을 공부하는 이유가 앞으로의 삶을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글이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동물 실험과 관련된 자기의 생각을 쓰는 글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첨삭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첨삭 사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장기가 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된 적도 있었거든요. 재작년 12월에 저희가 5학년 미디어 수업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광고랑 관련된 선정 도서를 읽고 실제 인쇄 광고를 만들어 보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줌으로 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PPT를 사용해도 되고 한글 파일을 사용해도 되고 그림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독립광고를 만든 거예요. 담배랑 관련돼서. 그렇게. 그래서 한 대만 피운다는 생각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5학년 아이들이요. 주어진 하면 20분 정도 제가 수업을 시간 답변 타임을 줬거든요. 20분 동안 이걸 자기네들이 좀 해놓더라고요. 끊는 것은 힘들지만 끊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담배 해로운 성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논술 학원이긴 한데 그 선정도서가 다양한 선정도서가 있다 보니까 그 선정도서를 조금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활동, 재밌는 활동으로도 진행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